자, 잘 쉬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실제 정서곤충을 우리가 사육을 하는데 이 정서곤충이 그냥 뭐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키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가지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정서곤충으로 우리가 사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펜이 짧아서 내가 그래도 키가 쬐매 크니까 관계없다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위험하거나 냄새가 고약한 게 없어야 된대. 요게 핵심입니다. 위험하지 않아야 된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있는데 애기들은 아무 잘 모르잖아 위험성을. 근데 예를 들어서 귀엽다고 만지는데 딱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른다든지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 위험성이 또 문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험성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감염하고 질병도 사실 관계가 있어요. 그냥 통칭적으로 위에서 하는 것은 주로 외형적인, 외상적인, 뭐 찌르거나 뭐 아니면은 또 자르거나 하는 이런 것들, 물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고 냄새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우리 보통 사람들 간에 감염되는 게 일반적으로 병인데 병이 거의 그래요. 그런데 사람하고 인수공통,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감염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곤충을 우리가 예쁘다고 만지고 왔는데 이 병에 감염됐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딱 봤을 때, 야, 이쁘다. 아, 잘생겼다. 아, 이게 좋지. 아이고, 별로 뭐 색깔도 전부 검정색이고 생긴 것도 영 좀 별로다 하면 매력이 없겠지, 그죠?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된대. 그죠? 그리고 옷도 예쁘게 입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까칠한 놈들이 있어요. 그럼 좀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꼭 그것만 찾는 놈들이 있어. 곤충 중에서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이제 산다 아니면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키운다 아니면 무를 키운다 이런 거 대충 잘라서 턱턱 해갖고 주면은 먹으면 참 좋은데 꼭 판매하는 것만 먹는 애들이 있어. 어디서 판매해요? 주로 여러분들 캣, 그 사료 파는 데 있죠? 있어. 그 산업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그 반려동물 그 키우는, 인구수가 1,000만 명이 넘어요. 놀랬죠? 5,100만 명, 2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는 곤충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1,0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 갈 수 있겠죠, 그죠? 돈이 적게 들고 예쁘고 그렇잖아. 근데 사실 반려동물은 교감이 엄청 크잖아. 안 해봐서 몰라? 그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운다면 강아지가 뭐 퇴근하면 깨깨깨 멍멍멍 삭고 막 부둥키 안기고 막 그러잖아. 꼬리 흔들고 교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사람 집만 좋을 뿐이지 얘는 경험을 안 해. 뭐 할 수도 있겠지. 잘 몰라.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간 게 그 반려동물이 죽었잖아. 죽으면 그 정말 힘들어. 그래서 요새 뭐가 있느냐면 반려동물 화장하는 데가 있어요. 화장소. 그건 화장장이라 해야 되나? 화장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 교감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얘들 키우면은 뭐 죽어도 크게 좀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접근성이 나는 더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육법이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예를 들면 내가 군뱅이를 하는데 바깥에서 이제 그 소위 그름 있죠. 특히 이제 표고버섯을 하고 난 그 찌꺼기 있잖아. 폐목, 톱밥. 이런데 얘들이
알을 썰어서 거기서 유충이 막 버글버글하고 이렇게 자라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용으로 또는 식용으로 하려고 간에 좋다, 뭐 어디 좋다 하는 건 다 알잖아. 그래서 그걸 이게 잡아먹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육이 아니고 그냥 채집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육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25도씨 또는 23도씨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산란할 때는 어떻게 하고 먹이는 어떤 걸 먹이고 표준화되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장수풍뎅이 아니면 넓적 사슴벌레 뭐 사마귀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표준화된 걸 만들어서 이건 어린이들이 하기에 좋은 거. 그러면 이게 이제 통은 만들려면 한국에서는 비싸니까 imported from China, 그죠? 중국에서 싸면 싸잖아. 한 1,000원 하면 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곤충은 우리가 싸고 하니까 키우잖아. 그럼 얘들을 넣고 그 다음에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톱밥 깔개. 그죠? 그 다음에 먹이는 젤리뽀라든지 이런 걸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많이 먹고 또 비싸면은 문제가 돼. 싸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곤충 신산업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을 여러분들은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난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꿈꾸는 거는 아마 2030년까지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 국민 1인당 1kg의 군뱅이를 소비시키고자 하는 게 내 목표예요. 2030년까지. 그러면 쌀은 우리가 54kg를 먹잖아. 밀가루는 얼마를 먹어요? 34kg를 먹죠. 그 군뱅이 1kg는 가능하지 않을까? 단백질이 많지, 간에 좋지, 기력 회복이 좋지, 신장에도 좋지, 그죠? 피로 회복이 좋지. 인돌 알카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전을 없애주잖아. 혈액순환이 좋지. 그러니까 이거는 군뱅이는 혐오감만 없으면, 군뱅이 하니까 뭔지 어감이 그렇잖아. 그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 키우면은 얘가 얼마나 깨끗하고 고단백질이고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난 어디서 그 미래를 찾냐면, 관절에 좋은 호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만기 교수님 그 홍보하는 거 알죠? 있잖아. 그 김연자 선생님 또 홍보하는 거 뭐 있잖아. 처음 들어? 젊으니까 모르지.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봐. 그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호자 들어가는 이만기 교수님 그 홍보하는 거는 뭐냐 하면 원래 그 회사가 완전히 문 닫을 위기에 있었던 회사예요. 그 투자를 뭐 10억인가 20억 받아서 TV에 전면적으로 때린 거예요. 광고를. 그럼 특히 광고를 누가 합니까? 천하장사 실험의 제왕이잖아. 황제잖아. 이만기 교수님.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적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키가 20cm, 30cm 큰 사람들을 눕히고 뭐 완전 뭐 실험의 황제지. 어쨌든 이런 분들이 나이 든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관절에 좋다는 게 다 이제 제품 자체가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매출 최대 뭐 2천억 이상까지 올리는 적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새로운 산업이에요. 관절에 대한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럼 이거는 곤충 산업으로 가면은 할 게 정서도 있지만 식용도 의학도 다 있잖아. 그것까지 하면 이 시장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이 표준화된 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메뚜기 하면은 산청 가면은 메뚜기 축제 하나요, 안 하요? 메뚜기 축제 하죠? 어떻게 하냐면 친환경 재배를 해. 농약을 안 쳐. 농약 안 치니까 메뚜기가 엄청 많겠지. 그럼 애들이 어때요? 벼 베면서 메뚜기 잡기 놀이를 해. 그러니까 짚을 가지고 메뚜기 또 깨고 이런 것도 있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니까 농약 안 쳤구나. 이거 깨끗하거나
내 새끼, 내 자식 먹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그 자리에서 딱 사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메뚜기 잡아서 좋고, 기분 좋고. 그죠? 이게 정서적으로 과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던 벼 메뚜기예요. 벼 재배하면 있었던 애들이라.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 이걸 구워 먹고 했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하고 벼 재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던 하나의 역사적인 애완 또는 식용 곤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대한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게 군뱅이가 딱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요거 이미지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다 좋아. 몸에 좋다. 단백질 뭐 어디에 좋다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문제가 이게 이 기잖아. 기어다니니까 미물이라 생각하고 좀 더럽게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아주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소고기 좋아하죠? 잘 먹잖아. 툭불 있으면 더 비싸게 사 먹잖아. 돼지고기는 잘 먹죠? 닭고기는 다 먹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가 소를 집에서 키우잖아. 소를 판매하면은 소위 소장사, 소를 사가는 사람이 와. 소가 알아. 울어. 눈물을 흘려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좋다고 먹고 있잖아. 돼지 생각 못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돼지 IQ가 70이에요. 닭은 어떻게 키워요? 방사에서 키우면 문제가 다르지만 닭 중에서도 주인 어릴 때부터 케어해 놓은 거는 주인 따라 쫄쫄쫄쫄 따라다니죠. 그죠? 주인 옆에 자고 그런 거 못 봤나? 그 동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맛있다고 다 먹잖아. 그러면서 군뱅이는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왜 안 먹어? 왜 군뱅이는 눈물 흘릴 줄 흘리더라도 안 보여. 그죠? 아이, 그렇잖아.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 왜 징그러워? 꾸물꾸물 기니까 구더기 닮았으니까 천만의 말씀. 얼마나 깨끗한데. 배로 안 기어요. 덩으로 기어, 덩으로, 얘는. 군뱅이 군불 제조한다 얘기하죠. 느리다 얘기하죠. 아니에요. 이 제조는 엄청 빨라요. 싹 하면은 어때요? 위에 탁 올리 나오면은 한 3초 내에 전부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군뱅이 군불 제조한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장수 풍뎅이 유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제조 군뱅이는 아니에요. 엄청 빠르고 양리성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화 분명히 됩니다. 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곤충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장점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죠? 자, 생물군 가운데서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아까 100만 종 정도가 있다 했는데 100만 종 중에 정서곤충으로, 그러니까 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빼놓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 곤충은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뭐 손바닥만 한데 주먹만 한 데서 키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집이 큰 대동물에 비해서 위험성이 적고 짧은 기간 내 한 살이 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그 나비 같은 경우는 40일, 군뱅이 같은 경우는 80일에서 90일.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뭐 1년이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서곤충이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게시한 것들이 뭐가 아니냐면, 왕귀뚜라미, 그냥 귀뚜라미 작은 게 아니고 큰 왕귀뚜라미가 있고 루에가 있어요. 루에 나방, 그 다음 장수풍뎅이, 요 세 가지를 이제 일단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정서 곤충에서는 요것만 다뤄요. 요 세 가지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문항들이 나옵니다만. 자, 그러면 이 델파이와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평가 지표를 하는데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델파이라는 이제 방법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게끔 그 무기명으로 하는 거, 익명으로 하는 거죠. 익명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AHP는 소위 이제 탑다운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가지를 벌리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게 좋나 이거 좋나 정서 애완이 좋나 아니면 이게 좋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지치고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통계적으로 분류를 하는 통계적인 분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발 평가 지표를 이용하면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 75종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우선 대상종이 있고 준 대상종, 검토 대상종인데 우선 대상종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선 이용에 적합한 정서 곤충 종을 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선발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자, 뭐죠?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잠자리목, 그 다음 사마귀과 대벌레류, 메뚜기류, 여치류, 귀뚜라미과 수서노린재류, 뱀, 잠자리과 수서 딱정벌레류, 딱정벌레과 사슴벌레류, 장수풍뎅이과 꽃무지과. 내가 얘기하는 이 꽃무지가 이거예요.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이에요. 요거 곰뱅이. 그 다음 반딧불과, 그 다음 거저리과 하늘소리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보면 잠자리 모기는 왕잠자리, 어리, 부채, 장수 잠자리, 어리, 장수, 잠자리. 장수란 거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리 중에서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사마귀과에는 배가 넓적한 사마귀, 왕사마귀, 그 다음 일반 사마귀, 좀사마귀, 이건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 대벌레류 중에서는 대벌레, 긴수염 대벌레 알죠,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죠? 새까맣게 생기가 줄 쪽 있고, 이렇게 만지면 이 콩처럼 생기는 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 이제 메뚜기는 우리 벼 메뚜기 아까 얘기한 거죠. 이 산청 차항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메뚜기 잡기 하는 거. 그 다음 풀무치, 방앗개비, 섬서구 메뚜기. 그 다음 여치류에는 여치, 긴 날개 여치. 여치도 생긴 게 사마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과는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왕귀뚜라미, 상별귀뚜라미, 요게 소리가 상별귀뚜라미 나하고 정서형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방울벌레. 그 다음에 수서는 이제 이 물이 있는 데서 사는 노린재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노린재 하면은 해충으로 분류가 되죠. 그죠? 아니, 노린재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전부 뭐예요? 콩, 알맹이, 씨들을 이렇게 덜 이제 라이프닝 덜 됐을 때 약간 수분이 많을 때 흡집을 해버리잖아. 그리고 이제 당감이라든지 아니면 사과 이런 데 가서도 침을 딱 찔러서 쭉 이제 저백을 당분을 빨아먹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상처가 나고 문제가 되잖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것들이 주로 이제 석등노린재, 개미허리 노린재, 톱다리 노린재 뭐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는 노린재인데, 여기서는 이제 물에 사는 노린재예요. 수수 딱정벌레목. 딱정이라는 것은 덩이 딱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물방개, 물에서 노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거북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 그 요 물방개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어요. 물 땡땡이, 애물땡땡이, 물매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딱정벌레과가 있는데, 멋쟁이 딱정벌레, 홍단 딱정벌레, 우리 딱정벌레.
사선벌레류는 사선벌레류. 그 다음 장수풍뎅이 과에 웹불 장수풍뎅이가 있고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요게, 자, 장수풍뎅이는 여러분들이 성충되면 싸움 붙이는 거 있죠. 암컷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 이빨이, 이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뿔이, 요렇게. 집게처럼. 근데 수컷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투구처럼 아주 이쁘다 할까 멋있게 생겼어. 순놈이 엄청 커. 암놈보다 어떤 데는 무게가 거의 2배 정도 나갈 정도 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장수라는 말은 크다, 힘이 세다, 힘이 엄청 세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이 곤충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장수풍뎅이가 아니고 장수하늘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천연기념물이라. 걔는 우리나라에서 사육이 불가해요. 채집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문화재예요. 그는 잡았다가는 이거 된다. 그래서 장수하늘소를 내가 사육을 해서 그 당시 일본에서 8cm 정도 되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 했어요. 한 마리에. 근데 처음에 이제 저거 하면 돈 되겠다 했는데 한국 와서 이제 이 곤충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마리 팔겠어요? 10마리 팔면 많이 팔겠죠. 그죠? 그리고 천연기념물이죠. 잡았다고는 큰일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식의약용으로 하게 된 계기가 이 흰점박이 고무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풍뎅이하고 장수하늘소는 다릅니다. 그 다음 이제 꽃무지, 요게 이제 그거예요. 장수풍뎅이가 있고, 점박이 꽃무지류, 긴다리 호랑 꽃무지가 있고, 꽃무지. 얘가 원래 제주도에서 서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부지방, 저기 전남, 경남, 그 다음 경북도 많이 있어요. 이 남부지방에 주로 이제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반딧불이 과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덕유산 중심으로 반딧불과 전종입니다. 그 다음 거저리. 이 거저리는 잘 모르겠으면 막 공짜 먹는다 생각하면 돼. 공짜 먹는다는 말은 키우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저 먹는다. 그저. 거저리. 어디 갔어? 여기는 아메리카 왕거저리가 있고 갈색 거저리. 그럼 얘는 영어로 하면 밀웜이라고 그래요. 밀웜. 얘는 어디 많으냐 하면 보리나 밀을 이제 좀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면 거기에 애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 특히 이제 보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줄기를 잘라 커팅을 해놓으면 그 밑에 엄청나게 서식을 해요. 그 우리 이제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얘들이 뭐 서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농약, 화학 비료하고 이렇게 많이 살포를 하다 보니까 얘가 거의 멸종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사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육을 해서 키우기 좋다. 이거는 사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옆 배추밭에 가서 배추 베어와가 겉에 있죠. 바깥에. 그걸 이렇게 깔아주면은 수분, 소위 보습도 되고 먹이도 되고. 근데 이제 먹이는 여기에 통상적으로 거의 다가 일반적으로 뭘 먹이느냐 하면은 닭사료 있죠. 닭사료를 주로 먹여요. 어쨌든 먹이 종류는 다음에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꽃무지과하고 장수풍뎅이 이런 애들은 다릅니다. 이런 애들은 톱밥을 해서 발효시킨 걸 줘야 돼요. 그냥 여기 나오는 어디 갔나? 사슴벌레도 마찬가지고 이렇고 귀뚜라미류라든지 뭐 이런 애들처럼 닭 사료를 먹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가 엄연히 다르다, 구분된다. 자, 그 다음에 하늘소류가 있어요. 이 종류가 아주 많죠, 그죠? 톱하늘소, 버들하늘소, 검정하늘소, 일반하늘소, 청중하늘소, 누리하늘소, 모자주 홍하늘소, 그 다음 초록사양하늘소. 사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향이 나겠죠, 사양. 그 다음 벚나무 사양하늘소, 홍가슴 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호박나무 하늘소, 솔수염 하늘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알락하늘소, 그 다음 큰우단 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 하늘소, 참나무 하늘소, 안락소염 하늘소, 팔정긴 하늘소. 이렇게 하늘소 종류가 가장 많더라. 그런데 가장 핵심은 지금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고 요게 어디 나오냐면 곤충산업법 제6조 제1항에 우리나라에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곤충의 종류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는 모르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류를 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정서곤충의 특징에 관해서 보면 치유자원, 아까 정서라는 게 뭐였어요? 정서 함량이란 말도 있고 우리가 우울증 극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치료하고 치유는 달라요. 치료는 뭐예요? 의사가 직접 병을 진단해서 병을 고치는 걸 말하고, 요 치유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는 일반인들이, 일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피지컬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는, 그걸 이제 치유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치유라고 하면 멘탈적인 부분이 아주 강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된 뒤에 현장 적용을 거쳐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서곤충은 아까 얘기한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 아까 누에 빠졌었죠, 그죠? 누에는 우리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수천 년 역사를 갖고 있죠. 당군 신화에도 나옵니다, 누에는. 자, 그러면 이들 이제 정서곤충을 이용해서 치유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 소위 정기 수업이라든지 방과후 수업 등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는 사회복지시설, 농촌지역 마을회관, 체험교육장, 요게 여러분들은 이제 체험교육장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농장 등에서 아동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곤충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정서곤충의 주요 특성 대상은 이와 같다. 자, 요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보면은, 여기 보면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는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다. 왕귀뚜라미는 불완전 변태라는데, 요건 알아야 되겠죠? 요 특성. 왕귀뚜라미는 잡식성이고 인공사료를 먹는다. 한 살이 기간은 약 90일, 일생이. 그리고 대상은 거의 다 똑같아요. 아동, 노인이고, 요 마지막에 장수풍뎅이면 어른들은 별로 이거 싸움 붙이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동 중심으로 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호랑나비는 기주식물은 운향은 향을 주로 내는 거, 그걸 산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작물들. 여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느냐면 귤 있죠, 귤. 오렌지류, 귤나무도 여기 포함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40일밖에 안 돼요. 호랑나비. 누에는 약 45일에서 50일 정도 되죠. 여기는 먹이가 뽕잎이라든지 인공사료. 그 다음 장수풍뎅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발효톱밥, 곤충젤리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질의응답 갑니다.